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습니다. 배달원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이 고객, 배달원에게 욕설을 하며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이에 배달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 고객, 충격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고 다 했네요. 네, 경찰관 오신대요. 기다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맞아야지 이러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눈부터 맞아갖고 이제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쓰러졌거든요. 배달원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쌍방폭행이라는 누명까지 썼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피해자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이 제보자는 20대 남성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현재 잠깐 배달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이 제보자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음식이랑 함께 소주 3병을 주문을 했는데 이 외견상 중년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원칙상 누구든지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신분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객이 너 지금 시비 거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어허. 배달원이 규정대로 하는 거다,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객이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보자를 세게 밀쳤고요. 제보자는 반대편 집 앞 문 앞까지 날아가듯이 밀려가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배달 앱에도 이 문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 규정상 술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건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앞만 딱 봐도 중년의 나이들라고 해도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젊게 보입니까? 하면서 허허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자, 제보자에게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가 신분증이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규정이라서 네. 보여주셔야 된다 이럴거는 아저씨 지금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러는 거예요.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밀쳐갖고 제가 반대편 호수까지 날아갔어요. 네. 왜 때리시냐고, 왜 밀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 정도를 해야 됐을 뿐이고, 저는 손님한테 말씀대로 우리 시비 걸 이유도 전혀 없다. 근데 왜 밀치시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경찰관이 출동한다 해갖고 끊었어요. 네. 이제 끊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뭐 신고 다 했니요? 그럼 맞아야지 이러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자, 112 신고를 하고 나면 하던 짓도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했어? 그래,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 중년 남성이 신고 다 했어.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맞아야겠네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한 번 먼저 맞게 되면 이제 굉장히 혼미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 고객인 남성이 거의 수십여 대 이상 본인을 폭행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얼마나 폭행이 중했는지 충분히 저희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요.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고객이라는 남성이 그렇게 때리다가 본인 스스로 112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보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쓱 보더니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경찰이 와서 경찰도 놀랐대요. 그래서 저 라이더분의 배달원분의 상태를 보고서요.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그 피해 당한 사람 보니까는 투성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진단이 나왔는데 참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까 한쪽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앞이 안 보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왼쪽에 안화골절, 그러니까 즉 눈구멍 사이에 골절이 났는데 진단이 6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까 사진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왼쪽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해자가 상당히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진만 보더라도 일방 폭행이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대 남성, 가해자는 또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쌍방 폭행, 결국 또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시죠.
자기는 세대를 먼저 맞고 저를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거짓말을 칠 것도 없고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6대, 14대 이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네, 무릎, 발, 주먹 다 했어요.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8대, 19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파갖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앞바다리 하면서 여기 오른쪽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이러고 막 이러고 쉬고 있는데 자기가 일일이 신고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핸드폰 주먹으로 저를 또 때리더라고요. 그분은 몸이 너무 멀쩡해서 임의동행하셔서 가셨어요. 자, 저 때린 사람, 고객이라는 사람의 주장도 좀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이 고객은 내가 먼저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배달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세 대를 먼저 때렸다. 그래서 내가 화나서 나도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쌍박 폭행을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배달하시는 분께서 말도 안 된다. 내가 맨 처음에 눈을 맞아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20대다. 만약 내가 정말 힘을 줘서 같이 때렸다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것이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참 이게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바디캠 같은 걸 달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또 현장에 CCTV마저 없어서 제보자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상대 남성이 이 부분을 오히려 이용까지 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을 하는데 폭행 당한 뒤에 그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 그러니까 고객 측이 여기 CCTV 없다면서 나도 맞았으니까 쌍방이다. 경찰 와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을 제보자에게 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도착해서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물었는데 그때 이 고객은 저분이 그냥 가면 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화골절 지금 실명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막대한 치료비 지금 혼자 감당하고 계신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이 제보자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너무 심각하게 다쳤는데 사실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 후에 600만 원으로 치료비가 들었고 사실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해 남성한테 경찰이 치료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배달 앱에서도 이 제보자께 맨 처음에 다 연락이 와서 혹시 나를 걱정해서 연락했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누구나 네네. 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배달원께서 고객을 폭력을 행사하셨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봤다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도리어 이제 이 제보하신 분께서 산재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지금 알아보겠다라는 답만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또 비용은 다 이제 본인이 직접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잔고가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애초에 주류를 배달로 먹을 수 있게 한 이거부터가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여와에 상관없이 외관상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른 건데 일단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CCTV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증거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실제 외관이 그 당시 임의동했을 때 어땠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것들이 있으면 저는 이게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는 좀 아쉬운 건 배달앱 측에서도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결국 이 배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결국 회사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본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배달원의 입장에 서서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당연하죠. 여기에 서서도 나 몰라라 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